5천만 원 받고 사라진 웨딩 플래너.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 원을 날린 한 예비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꿈에 그리던 웨딩 플래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결혼식 2달 전 그 플래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1년 11월 15일 31살 서현주 씨는 약혼자의 손을 꼭 잡고 강남구 청담동의 한 웨딩 플래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웨딩 포트폴리오가 눈을 사로잡았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8만 명을 자랑하는 드림 웨딩의 대표 38살 김미라 씨가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연예인 결혼식까지 담당했다고 자랑하는 이 플래너 앞에서 현주 씨의 마음은 이미 설레기 시작했어요. 김미라 씨는 자신 있게 패키지 상품을 권했습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까지 모두 포함해 5천만 원. 따로따로 준비하면 7천만 원은 든다며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현주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었거든요. 11월 22일 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했고 12월 10일에는 중도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2달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김미라 씨는 카카오톡으로 예식장 사진을 보내주고 드레스 샘플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예식장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스튜디오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현주 씨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이렇게 편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2022년 2월부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주 씨가 예식장 최종 확인을 요청하자 코로나로 일정 조율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월에 스튜디오 예약 확인서를 요구했더니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는 말만 들었죠. 불안해진 현주 씨는 4월 초 직접 김미라 씨가 언급했던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담당자에게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예약 없습니다. 드림웨딩이라는 업체와 거래한 적도 없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김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청담동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말했죠. 1달 전에 나갔어요. 현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넘긴 것을. 결혼식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미라 씨는 현주 씨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소 7명의 예비 신부를 속였고 피해 금액은 총 3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다른 웨딩 플래너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연예인 결혼식 경력도 거짓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입금한 5천만 원 중 3,200만 원은 김미라 씨의 개인 빚 상환에 1,500만 원은 명품 구매에 나머지는 유흥비로 사라졌습니다. 웨딩 예약에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현주 씨는 결국 급하게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2달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원하는 예식장은 구할 수 없었고 드레스도 스튜디오도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죠. 결국 소박한 스몰 웨딩으로 계획을 바꾸고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평생 꿈꿔온 결혼식이 최악의 기억으로 남은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계약 위반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사기인가? 법적으로 말하면 채무불이행 행위냐, 불법 행위냐의 문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못 지킨 약속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었던 거짓말인가 하는 거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한 장에 큰 돈을 맡길 때 그 믿음이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현주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지만 단 하나의 용역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예약금으로 쓰인 게 아니라 개인 빚 갚고 명품 사고, 유흥비로 사라졌어요. 연락은 두절됐고 사무실은 비워졌습니다. 이행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여기에 추가 비용 2천만 원까지 발생했고 평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반면 김미라 씨 측 논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고 측은 코로나19로 예식장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고객 결혼식 진행으로 자금 운용이 빠듯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시간을 조금만 더 줬다면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도 과도하고 실제 손해액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고 반박했어요. 물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현주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피고 김미라 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려보셨나요? 그러면 진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 아닌 사기에 가까운 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피고의 금전 사용 내역이었어요. 5천만 원 중 단 한 푼도 웨딩 관련 업체에 지급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은 민법 390조, 쉽게 말해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19-23452일 판결을 인용했는데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도용하고 경력을 거짓으로 꾸미고 받은 돈을 전부 개인 용도로 쓴 것,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도 피고는 예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연락을 끊고 사무실을 닫은 건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적 회피였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일부 조정됐습니다. 현주 씨가 청구한 1천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됐어요.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주 씨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나마 결혼식을 치렀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최종 판결은 5천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큰 돈을 맡길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실제 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나 화려한 포트폴리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실제 사업자 등록 여부, 예식장이나 업체와의 실제 계약 관계, 이전 고객 후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계약에서는 중간 단계별로 이행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번 주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같은 구두 약속보다 계약서, 예약 확인서, 영수증 같은 서류가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연락을 피하거나 증빙 서류를 계속 미룬다면 그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위자료를 5천만 원 전액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면 법원처럼 500만 원으로 조정하셨을까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를 구독해 주시면 매주 새로운 판례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